오늘 CPI는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없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약간은 매파적인 통화정책 발언을 해주면서 비트코인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이 얘기하는 거 향후에 물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물가 데이터의 가장 대표적인 CPI 발표가 오늘 저녁 10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단기 조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될지 비트코인도 단기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지가 결정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컨센 같은 경우는 지난달 수치와 동일하게 나왔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난 수치보다는 0.1% 하회된 데이터가 나왔는데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부합하거나 하회해준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줄 거고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예측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파월도 매파적인 발언했는데 물가까지 실제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단기적인 흔들림,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니 오늘 CPI는 무조건적으로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트루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난 1월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현재는 2%대를 유지하고 있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실시간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3%를 상회하는 수치였지만 어쨌든 지금 물가가 실시간 데이터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데이터가 이번 CPI 발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는 흐름보다는 조금 꺾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월은 어쨌든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조금 중립적인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지만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멘트를 해줬습니다.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다. 그 대신에 트럼프와 여러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규제와 프레임워크 마련돼야 되고 지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는 오히려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다라는 거. 그 얘기는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뭐 할 때 가장 많이 씁니까? 크립토 시장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구매를 할 때 쓰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 디지털 달러를 더욱더 지원하고 성장시키겠다라는 지금 연준 의장의 기조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대로 게임이 끝날지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은 잡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CBDC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핵심 중앙은행 세 곳 중 한 곳이 지금 CBDC 도입을 미룬다. 오히려 미국이 원하는 그림대로 갔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각자 자국 화폐 CBDC 달러의 힘이 빠지겠지만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하지 않고 전 세계가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달러의 패권도 가져옴과 동시에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트럼프의 현명한 묘수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발언을 파월이 해줬는데 디뱅킹에 대한 관행 종식 위에 노력할 거다. 디뱅킹은 어떤 키워드입니까?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계좌를 일방적으로 동결하는 굉장히 차별적인 관행이었는데 이것을 연준 의장이 종식시키고 암호화폐 관련 계좌에도 똑같이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제시하겠다. 분명히 가상자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발언들입니다. 어쨌든 파월의 이번 연설은 딱 정리하자면 통화정책 부분에서는 유동성 부분에서는 약간은 불확실성이 큰 발언을 해줬지만 암호화폐 시장, 개별 시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조정을 받고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최대의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는 무려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을 5%까지 증가하면서 뒤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 축적하고 줍줍하고 있는 월가 대형 기관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크립토 시장에 진심인 모습을 작년부터 보여줘 왔는데 지난해 7월 미국과 유럽 시장 대상으로 3개의 토크나 펀드도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운영에 통합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재무상품의 거래 및 결제 과정을 최적화하고 펀드 토크나를 지원
지원하는 블록체인 사업까지 시작했다. 너도 나도 기존에 뛰어들지 않았던 전통 월가 금융기관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트와이즈는 정부와 기관들 이제 더 이상 장외시장, OTC 시장의 비트코인 물량이 점점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정부 기관들 비트코인 얻으려면 개인들로부터 비트코인 사게 될 거다. 지금 OTC 시장에 남아있는 14만 BTC가 고갈될 가능성 경고하며 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없다. 즉 뒤집어서 말하면 점점 더 기관, 정부,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축적하려는 수요를 하는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컬 테크놀로지 그룹 또한 $10,000,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고, 이들은 대차대조표의 비트코인 추가 및 잉여연금의 90%,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지금 몰빵하는 전략, 스트래티지와 같은 전략을 짜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분기 상장 기업의 비트코인 총 보유량이 무려 62%나 증가했다.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기업들이 이대로 시즌이 끝나고 폭락하고 사이클 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면 왜 계속해서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 매집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겁니다. 아직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2025년 본격적인 2차 랠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싼 가격에 축적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과 골드로 구성된 비트코인 파생 ETF들이 줄줄이 신청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 파생 ETF가 출시됐다.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투자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현물 교환 상환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물 교환 상환 방식이 중요한 이유,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세제 혜택 제공하고 현물 암호화폐 ETF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그렇게 되면 올해 트럼프의 친화적인 규제 안에서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채택할 수 있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SEC는 최근 바이낸스에 따라서 잇따라 암호화폐 기업과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SEC의 확실히 변화된 기조를 우리는 14일 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SEC가 14일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에 대해서 응답할 예정입니다. 이때 만약에 SEC가 또 한번 유예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소송 중단을 요청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 SEC가 180도 바뀌었으며 이제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조금 더 친화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겠다라는 스탠스를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에 있을 코인베이스 중간 항소에 대한 SEC의 스탠스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수장인 친암호화폐 위원 그리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가 암호화폐 의제 본격적인 설정 전에 의장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게리 겐슬러가 퇴출이 됐고 그 자리에 친암호화폐 위원인 폴 애킨스가 SEC 위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현재는 지금 마크 우에다가 대신해서 업무 대행을 맡고 있지만 헤스터 피어스 말에 따르면 해당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의제를 결정하기 전에 상원이 의장을 확정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우에다 대행 회장은 일을 너무 잘하고 있고 의제는 잘 진행되고 곧 애킨스 회장이 확정되면 그가 들어와서 자신의 의제를 설정하고 싶어 할 것이다. 분명히 지금 우에다도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고 있지만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확실하게 친암호화폐 위원장인 폴 애킨스가 더욱더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암시를 헤스터 피어스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가상자산 의원이자 디지털 자산과 AI 소위원회 부의장인 톰 에머 또한 게리 겐슬러를 질책하면서 게리 겐슬러의 가상자산 산업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취임 후 가상자산 규제 정립과 과도한 규제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및 CBDC 관련 법안 빠르게 진행 중이다. 확실하게 규제의 기조가 변화될 것임을 지금 디지털 자산 소위원회의 부의장 또한 입을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들린 굉장히 큰 메가톤급 소식, 트럼프가 상품선물위원회 SEC와 함께 양대 산맥인 CFTC 의장의 브라이언 퀸텐즈, 안데르센 호로이츠의 크립토 정책 책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16G 안데르센 호로이츠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최대의 벤처 캐피탈이고 실제 안데르센 호로이츠 같은 경우는 1티어 크립토 VC입니다. 무려 171개의 크립토 관련 프로젝트에
뛰어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고 지금 EVM부터 게이밍, 레이어2, NFT 여러 가지 지금 디벨로퍼 툴 등등 크립토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VC다. 근데 이 VC의 정책 책임자가 상품선물위원회의 CFTC 의장이 된다. 얼마나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트래킹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 또한 비트코인과 채굴업체 그리고 크립토 상장기업 수익률 초과를 달성했다 하면서 1월 동안 시장을 평균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JP모건의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의 핵심은 전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사임됐고 은행의 암호화폐 회계 규정 완화되면서 SEC가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친가상자산의 규제 정책을 만들 거다.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JP모건도 관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위축되고 투심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키움증권, 미국 개미들의 성지라고 볼 수 있는 로빈후드 거래소의 4분기 가상자산 거래 수익이 무려 440%나 증가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대중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매출 성장세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대중들이 쓰는 거래 플랫폼이 크립토의 친화적인 규제 환경 여러 가지 상품을 상장시키면서 개인들이 크립토 투자를 하는 것을 장려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더리움은 끝난 거 아니냐, 캐처님 알트 시장 끝난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하시는데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고 트럼프 일가의 차남이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에릭 트럼프도 최근 이더리움을 샷아웃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20% 이상 하락하는 등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지만 펀더멘탈은 지금 견고하다. 그리고 총 락업 예치금 TVL은 극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분명히 어떤 본질이 강화되고 있으면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알트의 아버지인 이더가 다시금 회복된다라고 하면 지금 죽어있던 알트 시장도 충분히 반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솔라나 현물 ETF 19B4 신청서 4건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착수되었고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인 예상대로 SEC가 더 많은 솔라나 현물 ETF 신고를 승인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같이 신청된 XRP와 도지는 지금 보류하고 있지만 솔라나는 지금 19B4가 빠르게 승인되고 있다. 솔라나 현물 ETF가 정말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될 수 있다라는 암시를 계속해서 SEC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처럼 비트코인이 아닌 솔라나만 돈만 생기면 매집하는 솔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은 이번 투자펀드 운용사인 3IQ의 솔라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3IQ의 솔라나 스테이킹 상장지수 펀드 공식 서비스 제공 업체로 솔 스트래티지가 선정이 되면서 솔라나의 스테이킹을 담당하겠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매집하려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 알트 시장도 절대로 이대로 끝이 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현재 지금 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을 무려 지난 1월달 이더리움의 3배만큼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솔라나가 레이어1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더리움은 86빌리언이 나왔지만 솔라나는 258빌리언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수수료 수익 그리고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이클 솔라나도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 한 번 더 드리고 현재 지금 최근 기나긴 조정과 변동성으로 인해서 알트 시장이 완전히 지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뚝 선 섹터 뭡니까?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실물자산 토크나 RWA 섹터는 다른 섹터들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도 혼자 우뚝 쓰면서 심지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우리가 RWA 섹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흐름 한번 체크해보자면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조정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시장가 바이낸스 매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 1위 거래소에 엄청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질 때 밑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거래소의 축적 시장가 매수 볼륨 같은 경우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서면서 강력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25년 들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무려 시총이 24.6조 원이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성장
성장한다는 거, 암호화폐 개별 시장의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3개월 동안 가져가지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시장으로 달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횡보하는데 달러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누군가는 던지지만 그 던진 물량은 누군가는 계속 받아주면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축적 주소의 유입량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하게 횡보만 하는데 어마어마한 축적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지난 작년 3월 1차 불장 당시 고점 때보다도 더 많은 축적 주소에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큰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손바뀜이 잘 끝나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맞춰준다라면 더 큰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의 실현 손익 마진 비율을 보면 최근 투심이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또다시 음수 영역으로 들어왔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의 실현 손익 마진이 노란색 음수로 들어왔을 때 어김없이 굉장히 좋은 바이더딥 눌림 구간이었다라는 것, 지금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적인 차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 하락수액이 상단을 돌파하는 듯 했으나 파월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지금 오늘도 양봉을 그려주고 96K를 만들어주고 있다. 오늘 발표될 CPI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상단으로 시도해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꽤 많습니다. 일단 이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과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위에는 의미 있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100K가 저항을 떡하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단기 상승 추세, 이 박스권 상단을 시도해주러 가려면 100K를 돌파하면서 이 핵심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일봉 종가로 100K 위에 안착해주는 그 그림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또다시 PI가 좋지 않게 나오고 이 이동평균선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되는 거, 계속 지지를 해줬던 박스권 하단 90K 구간이자 그리고 120일 이동평균선인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구간도 이 90K 구간입니다.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이 90K 박스권 하단을 잘 지켜주는지 우리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오랜만에 파이어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상단에는 100K의 희미한 매도벽이 있고 그 전까지는 매물대가 지금 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95K는 강력한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지켜준다. 충분히 100K 정도까지는 다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100K 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매도벽, 우리가 뚫어야 할 압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하시고, 일단은 가장 큰 고래, 갈색 고래가 약간 고개를 들어주고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 고래라 하면 누굽니까? ETF 세력들, 즉 월가의 기관 투자자들의 지금 실현 가격이 어디냐? 89K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90K 그리고 89K 이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마지노선은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저는 89K를 지켜주면서 신규 고래들의 실현 가격을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늘 말씀드리는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MVIV 비율이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 선 구간을 상단으로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MVIV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은 아직도 이 빨간 구간을 한 번도 터치해주지 않았고, 언제나 사이클 탑 구간에서는 이 빨간색을 터치해준 후에 사이클이 종료됐다라는 걸 봤을 때, 물론 지금 시장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사이클 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투자 심리 사이클을 미루어 볼 때 보통 한 번 사이클은 이 분노의 구간부터 극도의 환희, 이 유포리아 구간까지가 하나의 강세 사이클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대략 60%에서 65% 구간인 믿음의 구간에 도달했고, 실제로 비트코인 100K가 넘었을 때 모두가 환희하면서 믿음의 구간, 비트코인 150K 간다, 200K 간다, 원화로 2억 3억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언제나 이 믿음의 구간에서는 한 번의 베어 트랩으로 개미를 털어주고 유포리아 기간까지 가기 위해서 세력들이 흔들기를 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털려 나가시면 진정한 메인 사이클인 믿음의 구간부터 유포리아 구간, 이 남은 레이스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베어 트랩 절대로 속지 마시고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벌써 반감기 사이클은 4번째였습니다. 언제나 반감기 사이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동반했고, 하지만 재밌는 것은 반감기가 계속 넘어갈수록 상승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감기가 시작된 이후로 해봐야 비트코인이 48%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클이 그대로 종료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못해도 지난 사이클
반에 반만 간다라고 해도 100%가 넘는 상승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반감기 사이클도 어느 정도 몸통을 더 만들어주는 상승이 2025년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힘드시다고 떨어져 나가고 강제 퇴학당하고 퇴출되지 마시고 우리는 힘든 싸움을 다 버티고 여기까지 온 만큼 끝까지 결승선 통과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